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강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오늘은 그 5번째 제5회로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전염병인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화산, 지진, 해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전쟁 등으로 해서 인류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역사의식을 갖고 여기에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민족국가의 그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사학, 국어학, 국토학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히 역사의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본래 민족국가로서 단군조선부터 쳐가지고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인데, 우리들은 주변 강국과 4대 식민사학자들의 역사 조작 왜곡으로 2000년 반도의 굴정사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곡절 속에서 앞으로 민족 대통일을 이루고 동북 간방의 그런 중요한 위치에서 후천 상생시대, 지상선계, 대동세계, 미륵전불 시대를 리드해 나가려면 우리가 아주 올바른 역사의식, 주인의식, 자주의식을 갖고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력하나마 부처님의 은혜를 갖고 민족과 조상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생사를 초월하는 깨달음 세계와 신명나는 우리 역사를 유튜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90년대 초에 하나 되는 한국사,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 이런 책을 환단고기 기원사화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00여 페이지의 그러한 저서를 냈고, 그러한 민족 자주사관에 의해서 신명나는 한국사, 또 붉은 악마 원조 치우천왕, 또 고주몽 성지에서 광개토 대제까지, 대한 근현대사 실록 7금산, 사국시대 신비왕국 가야사, 이런 모두 8권의 책을 썼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의 우리 민족 국가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새로 9번째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인데요, 인류 창세 세계 최고 발해 문명사, 동쪽나라라는 회사에서, 출판사에서 좀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밝게는 발견의 태양족, 광명족, 천선족이라는 우리 민족을 말하고, 워낙부터 우리 민족의 이러한 위대한 광명족, 발케 민족의 그러한 영향은 세계의 황하 문명, 인다스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로마, 그리스, 이스라엘 문명, 남북 아메리카의 마야 잉카 문명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견성성 물에게를 가는 길과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물론 세계 인류도 다 마찬가지지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류 창세 세계 최고 발케 문명사는 대충 어떤 내용과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케 문명사에 있어서 맨 처음에는 깨달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경전이나 또는 선정, 명상 이런 것과 우리 민족의 경전인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체험한 그러한 견성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참나의 깨달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두 번째는 발케 문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광명족이나 천선족, 태양족이란 말은 했어도 밝은 해 민족이라든지 이런 말은 많이 듣지 못했는데, 물론 발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러한 오랜 역사의 그러한 개념의 중심은 이 알의 아자입니다. 이것도 알입니다. 알. 알. 또 하나는 발. 워낙은 발케라고 해야 되는데, 이 광명을 말하죠. 발케라고 해야 되는데 요새 이 알의 아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케라는 것은 밝은 해, 광명족, 태양족을 말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밝은 태양, 또 하나는 밝은 땅, 박달이라고 그러죠. 박달. 배달이라고도 하는 박달. 또 박산, 발산. 흔히 흰백자에서는 백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워낙은 박산입니다. 그리고 밝은 바다. 우리를 발해라고 그러죠. 발해. 거기에는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발해도 거기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발근이, 해발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현인이나 성인 이런 것을 발근이 또는 해발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이면서 세계 문명을 리드해 나가는 최고의 문명, 창세 문명으로 또 세계의 가장 높은 문명이면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서 발케 문명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원을 살펴보면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과학과 유물유적 또는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과학에서 보는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우주의 시원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천부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일시무시일, 한때 하나로 시작했지만 시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일종무정일, 하나로 끝나되 하나로 끝남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주가 시작됐는데, 이 우주가 시작할 때 빅뱅설도 있고 자존설, 진화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은 있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또 1000억 개의 은하계 우주와 같은 것이 또 1000억 내지 3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밝은 해, 태양의 에너지로 살고 있는데, 발케 태양이 생긴 거는 약 55억
년 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태양은 2억 년 주기로 은하계 전체를 돈다고 합니다. 억년이니까 우리가 보통 요새 많이 살아서 100년, 2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상하기 힘든 세월입니다. 본래 깨달은 분상에서 보면 시공간이 없다고 하니까 그건 별도 문제로 하고 그다음에 지구의 탄생은 그로부터 5억 년이 뒤인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억 년 전에 시생대에 생물이라는 것이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측정해 본 결과 32억 년 전에 박테리아 화석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바다로부터 생물이 생겼는데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육상에서 생물이 생긴 것은 4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물고기가 또 양서류가 되고 또 포유류가 되고 또 날짐승이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제사 빙하기가 있는데 1, 2, 3, 4의 제사 빙하기 제3 간빙기에 인간이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발견된 것이 그 처음이다 그러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세계 각지에서 여러 가지 그 인골이 발견되고 그래가지고 학설이 많이 나눠지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아주 상고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한단곡이나 규원사와 또는 부도지, 산해경, 삼국유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특히 한단곡이 삼성기나 태백일사를 보면은 인류의 시절은 나반과 아만이라고 합니다. 나반과 아만이 인류의 시원인이며 창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반과 아만이 1000개의 그 북두칠성과 북극성이 있는 삼원 그것을 은하계 우주의 중심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것을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큰 곰자리가 북두칠성이고 작은 곰자리가 북성이다. 북두칠성 자리에 있던 나반과 아만이 백두산 신무성을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백두산 밑에 양포태산, 남북 포태산, 포태는 이제 아기를 잉태하는 것을 포태라고 하는데 포태산에서 나눠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손을 퍼치고 그래서 흑룡강성 쌍합산시 이 보청현에 보면은 삼포태산이 있고 또 칠성하가 흐른다고 합니다. 칠성재단도 있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온 칠성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고 나중에는 또 시간을 내서 그 발해의 묘도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칠성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칠성재단을 차리고 또 천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 제사를 지낼 때 또는 그럴 때는 꼭 백두산을 향하고 또 사람이 죽을 때 칠성판을 덮는 것은 이런 우리의 원학 조상이 북두칠성에서 왔다 이런 것을 상징하고 백두산에 내려왔다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명이 삼수갑산 문명입니다.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그리고 이러한 인류는 한반도와 5대양 육지로 다 퍼져갔는데 그 백수십만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흐름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수만 년 전에 그렇게 간 인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마고 할미라고, 마고 산성의 마고 할미 또는 마고 선녀라고 그럽니다. 제2차 인류 창세가 시작된 거죠. 그 마고 산성과 파밀곤지와 타림문지, 그리고 수메르산이라고도 하는 카일라스산,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마고 선녀 다음에 황이라는 딸이 태어나고, 황이라는 딸 밑에서 황궁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황궁에서 유인이라는 그런 아들이 태어나서 한탱그리산, 환단군산에서 그러한 그 나라를 열었다고 합니다.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카일라스산, 수메르산에는 인더스강, 간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세 산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샘이 흘러서 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인 씨의 아들이 환인인데, 이 환인이란 우리의 그 천재가 안팎연 환인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동방의 빛을 찾아서 오다가 적석산에서 환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환국이 12연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특히 우르라든지 수메르라는 그 이란, 이락 지역 있고, 또 한쪽에 큰 것은 나중에 그 환웅의 박달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국의 그러한 안팎연 그 천재가 나라를 일으키고, 2, 3대 후에는 바이칼호, 러시아 쪽 또는 몽골 쪽 또는 홍산 문명하죠. 홍산 문명, 요하 문명, 발해연안 문명 하는데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그 홍산, 요하, 발해 또는 난하, 대링하 이쪽에 있는 문명은 발해 문명의 하나면서 또 발해연안 문명으로서 우리 동이족 문화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것을 어디라고 하지 않고 애매하게 처음에 황하 문명만 자기 것이라고 그랬다가 황하 문명의 그 2, 3천 년 앞서는 문명이 나오니까 그것을 그 황제 헌원의 문명이다 그래가지고 전혀 자기들 문명하고 다른데 자기들 것으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4대 식민사학을 하는 학자들, 실증사학을 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일제 사이토 총독의 그러한 지시를 알게 모르게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연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도 별로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민족 자주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데 국력의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많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박달국에서 특히 얘기할 것은 홍익인간 광화세계의 신선도를 그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리한 것이 태호복희입니다. 주역에서 복희팔계를 얘기하는데 그 태호복희고, 그 태호복희의 막내 여동생이 여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이런 그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 보면은 그 옛날 얘기지만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포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여화가 서방으로 가서 여화 신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달국, 배달국의 14대 천왕이 자오지 천왕, 치우 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황제헌원이나 염제신롱 이런 분들과 싸워서 이기고 77전 77승을 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조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탕록의 중화 3조당에
우리 민족인 그 치우천왕은 물론 그 황제헌원과 신농도 해서 세 분이 다 자기들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BC 2333년 그 박달국의 마지막 그 황제의 그러한 아들이었던 단웅의 아들 왕검 단군께서 단군조선을 열었죠. BC 2333년. 단기로 지금 4353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치면은 4000 수백 년인데 반만 년이 못 됩니다. 민족국가는 일반적으로 단군조선부터 치는데 사실은 박달국은 치우천왕 이전에는 좀 그렇게 규모가 크지 못한 종국 내지 부족국가였지만 이 치우천왕 때부터는 여러 종족, 여러 부족이 합쳐서 부족연맹국가로서 민주국가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 4353년에다가 400~500년을 더하면은 만년 가까이 됩니다. 반만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웅사지 지금 쫄아들어 가지고 반도 그것도 나눠진 현재에 보면은 참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 기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주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란한 문명을 가졌던 우리 단군조선이 그 한나라와 싸움에서 또 신선도가 취약해지고 그러면서 망해가지고 여러 개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열국시대라고 그러죠. 북부여, 졸범부여, 동부여, 쇠신앙난국, 어하라, 동예맥, 남진한, 남변한, 남마한 그런 9개 정도의 그런 여러 개 나라로 분립돼 가지고 그런 열국시대가 차츰차츰 합쳐서 나중에는 사국시대가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죠. 다만 고구려를 실질적으로 세운 것은 광개토대 능비에도 있지만 해모숙께서 고구려를 연 겁니다. 그래서 북부여, 고구려, 그 후손인 발해국, 대진국까지 합치면은 고구려도 천년 강국입니다. 신라도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천년 강국을 이뤘지만 고구려도 대고구려로서 천년 제국을 이어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가야가 멸망하고 한 520여 년간 계속됐죠. 그 다음에 삼국 쟁패 시대가 되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가 삼국이 쟁패한 것은 100년이 안 됩니다. 98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진국인 발해국이 서고 신라가 서서 남북국 시대가 되고 그것이 태조 왕건에 의해서 고려로 통일되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유교 중심의 그러한 나라가 이성계가 세운 조선 왕조가 됩니다. 조선 왕조가 약 500여 년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죠. 위대한 세종대왕이 계셔서 훈민정음도 창제하고 육진개척을 비롯한 어떤 과학적인 추구기 발명, 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그 세종대왕도 계셨고, 또 임진왜란 때 나라를 건지신 그 이수신 장군 같은 위대한 성도 계셨고, 그렇지만 조선 왕조가 크게 번지진 못했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큰 적을 이루면서 뒤로 가면서 영정조 시대의 시작을 비롯한 그러한 문화가 한때 꽃피기도 했지만 결국은 세계에 돌아가는 것에 어두워가지고
결국은 1910년 일본에게 망해가지고 그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약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우리 그러한 조상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도 그 정신대니 위안부 문제니 또는 그렇게 끌려가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 강제노역한 분들, 그런 민족의 많은 한을 일본이 우리에게 준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남북이 분단되고 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 이런 것도 그렇게 좋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미일 중서와 같은 강국이 있고 또 남이면 남, 북이면 북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분상에서 하나로 통일하고 이러한 발해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나의 평화 세계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인류 창세 세계체계의 발해 문명사는 맨 끝에 발해 문명의 세계적 전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문명이 중국이나 일본 또는 인도네시아 또는 버마, 인도, 중국 또 키르기스탄, 이라크, 멕시코, 미국, 또 페루 이런 데까지 유물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미친 발해 문명의 세계적인 전파를 14가지를 기술해 가지고 그런 연관관계를 잘 연결해서 초연결 사회의 그러한 요소를 갖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홍익인간 광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5번째로 반만년 대륙민족의 영광사로 인류 창세 세계치고 발해 문명사라는 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